오늘 우리 K 증시는 모처럼 미약 한약, 이거는 뭐 몸에 좋은 보약 한약이 아니라 미국 증시 약세, 한국 증시 약세, 이렇게 일단 미약 한약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중간에 오늘 사실 음력 산타랠리 마지막 7거래일째 피날레를 코스닥이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 와중에 초전도체 테마가 오늘 코스닥을 완전히 하드캐리 했는데요. 초전도체가 앞에서 끌고 뒤에 따라가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뒤에서 밀면서 오늘 드라마틱한 코스닥 상승 반전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에코프로 또 60만 원 붕괴됐다가 다시 오후에 그나마 반등 나오면서 60만 원 위로 올라간 것도 참 뭐랄까 아이러니하지만, 이 초전도체가 들어 올려줬다, 초전도체가 끌어들인 프로그램 매수세 덕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작년 한때 그 초전도체 전도사로 활약할 때, 저는 진짜 이 자원이라고는 한 톨 없는 한반도에서 초전도체라도 진짜 우리가 종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 초전도체가 오르는 날은 2차 전지가 빠진다고, 그래서 그 신도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실체가 분명히 있고 실적도 나오는 2차 전지는 비싸다고 자꾸 팔라고 그러면서 아무런 현재까지 실적도 실체도 없는 초전도체는 왜 빨아제끼냐고 막 따졌죠. 근데 보세요, 주가는 무슨 실적이나 실체나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고요. 그냥 지금 주가에서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욕심에 눈먼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는 그냥 이유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나 혼자 지금 이 가격대에 서 있는데 그 내 뒤에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주가는 폭락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든 서남이든 포스코홀딩스든 신성델타테크든 그냥 다 수급이 최우선입니다. 영원히 맞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영원히 틀리는 사람도 없고, 대신에 헛된 믿음 가진 사람은 맨날 설거지만 당하는 거고,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고, 주식의 본질은 위험자산이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고 수시로 떨주 몰파를 하면 그만큼 털릴 위험이 적은 것 뿐이에요. 무슨 밸류에이션 분석이고 업황 전망이고 이런 거 사실 다 쓸모 없어요. 적어도 K증시에서는. 그런 거는 그냥 그 책팔이 강의팔이 회원가입비 빨아먹는 마바라들이 갖다 붙이는, 이거 부적 몸에 지니고 다니면은 안 좋은 일 피할 수 있다, 굿하면은 막 자손 대대로 번성한다, 이런 소리나 똑같은 얘기야. 반면에 코스피는 오늘 뉴욕 증시 하락세 그대로 같이 이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나마 미약 한약은 좀 덜 써. 진짜 쓴 약은 미강 한약이야. 미국 강한데 우리만 약한 거. 이거 지난 1월 내내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의 혓바닥이 마비되고 쓴맛에 완전히 미각을 정말 상실하기 직전에 2월 음력 산타랠리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근데 2월장 시작하자마자 너무 급하게 막 달렸기 때문에 한 번쯤 차익 실현이라고 쓰고 양털 깎기성의 이런 조정이 찾아온다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할 게 없는 시점이었고요. 미국도 뭐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서로 뭐 번갈아 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막 갈아치웠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같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증시 표현 있죠.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그게 바로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거기다가 간밤 미국의 전기차 국가대표 테슬라가 또 추가 하락하면서, 이거 진짜 이거 지금 일론 머스크를 조지는 공매도냐, 아니면 그냥 전기차 자체를 용도 폐기해 버리려는 찐 매도냐, 그것도 아니면 트럼프 복귀에 베팅도 하면서 또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에도 대비하는 해지용 숏 포지션이냐, 지금 이거 너무나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거 세 개 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독성이 제일 강한 게 뭐냐, 바로 유태인들의 일론 머스크 다구리성 공매도. 대신에 이거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내재 가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또 아니죠. 근데 아니다, 모르겠다. 유태인들이 뭐 전 세계 성골 자리 이미 다 차지한 사람들인데 각종 인신 공격으로 일론 머스크 경영권 빼앗은 다음에 그다음에 테슬라 미래 먹거리라고 지금 밀고 있는 FSD랑 도조 그 인공지능 이런 거 힘 쭉 빼버리면은 그때는 뭐 테슬라 내재 가치도 같이 날아가는 거죠, 뭐. 하여간 배터리 신도분들이 테슬라가 오르는 날은 이거 보라고, 전기차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그러다가 테슬라가 하락하는 날은 쟤네들은 에코프로하고 상관없는 애들이니까 디커플링이 맞는 거라고, 이런 정신승리도 오늘은 정말 빗나갔습니다. 대신 오늘은 코스닥 전체를 이끌었던 초전도체에 같이 의탁을 해서 올라탔다, 이거 덕분에 같이 견인됐다, 이거죠. 하여간 뭐 요새 너무 살쪄가지고 저녁마다 학교 운동장 10바퀴씩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자마자 마침 밖에 막 비가 내리는 거야, 오늘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다가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게 지금 뉴욕 증시든
뭐 우리 K 증시 밸류어 프로그램이든 다들 솔직히 이제 겉으로는 뭐 웃고는 있었지만 사실 약간 복화술격으로다가 웃으면서 야 이거 내가 막차 타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린 거야. 그렇다고 아예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다가 이거 만약에 오작동이면은 또 나만 혼자 집에 터덜터덜 가는 게 얼마나 싫겠어. 등 뒤에서는 다시 막 파티 시작해가지고 음악 소리, 환호성 막 깨악 소리 들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 막 쭉쭉 막 뽀뽀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나만 따돌리려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다가 그대로 다시 그렇게 돌아간 거면은 얼마나 이 약올르냐고.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나온 1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를 보면은 사실 미국이 그 추수감사절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하고 또 크리스마스 연휴 들어있는 12월 이때가 워낙 소비철 대목이다 보니까 1월 달에는 의뢰이 소비자 물가 지수로 좀 약해지는 그런 계절적 특성이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또 변수가 미국 중부하고 동부 지역은 너무 춥고 이상 기온으로 막 눈까지 많이 와서 물류가 막혔어. 근데 또 서부 쪽은 올 겨울은 1월 달에 특히 너무 또 따뜻하고 온화해가지고 1월에도 사람들의 야외 활동, 소비 활동이 쭉 이어졌단 말이죠. 그 와중에 실제 CPI 결과는 3.1% 상승으로 월가 컨센서스 2.9%를 비교적 큰 폭으로 뛰어넘었고요. 사실 월가 IB들은 이번 CPI 예상치 대부분 2.9% 아니면 높아봤자 3.0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하고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3.7% 정도.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만 무슨 생각이었는지 3.9% 정도로 가장 높게 봤는데 실제 결과는 그 예상치 상단을 벗어난 3.1%에다가 근원 CPI가 최상단 골드만삭스 예상치 3.9%까지 튀어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젯밤 미국 개장 전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곧바로 월가에서는 단순히 뭐 연준 금리 인하가 더 멀어지겠구나 이런 실망 매물 더하기 채권 시장은 완전히 그냥 패닉에 빠졌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다시 앞자리가 3자가 붙었다는 것은 역시 연준 목표치 2%하고 거리가 더 멀어진 동시에 연준 금리 인하가 더 연기됐다, 미뤄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페드와치의 3월 금리 인하 확률 여기 보니까 아예 그냥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그냥 사망했고 다음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요즘 약간 인심 쓰듯이 밀고 있었던 그래 3월은 그래 우리가 양보할게 5월만 해줘 그럼 이렇게 했던 5월 금리 인하 확률도 절반 밑으로 완전히 추락하면서 반대로 5월에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절반을 훌쩍 뛰어넘어서 61%까지 확률이 치솟았습니다. 이 금리 그 동결 가능성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빵 퍼센트 무조건 올라간다고 했거든. 심지어 5월에 연준이 빅스텝으로 금리를 0.5%포인트 한 방에 이렇게 내리든가 빅스텝으로 아니면 3월에 금리 인하 시작해서 5월에 두 번째 추가 금리 인하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4%대로 다시 내려갈 확률이 71%였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1.6%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갔다 쳐박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단기물 중에서 2년물 국채금리는 작년 5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 기록하면서 단숨에 이게 CPI 나기 전에 4.4에서 CPI 발표 후에 4.65%까지 완전 급상승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JP모간은 약간 자아 비판격으로다가 그래 우리도 CPI 예상치 틀렸다. 이번 CPI 월간 상승률 거의 1년 만에 최대 폭인 0.4% 상승. 야 이거는 우리가 예상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연준이 6월 FOMC에서만큼은 분명 금리 인하할 걸로 본다. 그 전까지 CPI가 4번 더 남았는데 이번에 조금 올라갔으니까 남은 4번에 걸쳐서 계속 하락하면 된다. 그럼 연준이 6월에 금리 내릴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기존 3월에서 5월로 갔다가 5월에서 다시 6월로 이렇게 3개월이 총 늦춰졌으면 도대체 그 증시에서 얼마를 빼야지 계산이 맞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는 왜 정작 안 빠지냐고. 하여간 지금 상황이 안 그래도 고점 부담에 고민이 많던 월가 트레이더들은 CPI 결과 보고서 대량으로 차익 실현 매도세를 퍼부으면서 빠져나갔고 근데 또 이 와중에 참 고점 부담 끝판왕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한 3% 하락 출발했다 결국 다 말아 올렸고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는 결국 전날보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여기 진짜 걱정인 게 그 오늘 새벽에 추가 하락 또 나왔는데 이 정도면 진짜 일론 머스크가 유태인들한테 정말 무릎 꿇고 막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 비중 1위 종목이 이 테슬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K증시 투심까지 여기서 다 좌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서학개미 분들이 한국 주식 안 하겠냐고. 기본으로 하지. 근데 서학개미 1위 보유 종목이 박살나고 거기서 손실이 큰데 한국 주식이라고 할 맛이 나. 하여간 그래서 저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뉴욕 증시는 너무 승자 독식으로 엔비디아랑 AI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만 잘 나가고, 이제 오늘 같은 날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은 4%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렸어. 개박살 났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작년 우리 K증시에서 에코프로가 코스닥 수급 다 잡아먹었던 것처럼 미국 그리고 나스닥은 엔비디아랑 AMD랑 이런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지금 뉴욕 증시 수급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엔비디아는 조금 그만 좀 쉬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그 바통을 이어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른 중소형주들도 이제 기회가 좀 돌아가고 수급도 거기 이제 골고루 퍼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원래 IT가 경기 민감주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심지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AI를 포기하겠냐, 아니면 갑자기 인공지능을 아유 경기도 안 좋은데 뭔 인공지능이 하고 이걸 버리겠냐 이거야. 사실 앞에 초전노체하고 같은 맥락이죠. 아니 경기하고 영끌족들 신음소리 나고 막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기 미뤄지고 앞당겨지고 환율하고 초전노체가 뭔 상관이냐고. 특히 이제 이 AI 인공지능의 경우는 불경기가 와서 오히려 사람들이 소비 줄이고 그럼 기업들 실적 줄어들고 인건비 같은 지출을 이제 줄여야 되는 데 있어서 이 인공지능만큼 좋은 솔루션이 또 어디 있겠어요. 또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성비를 또 중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인공지능 역할이 더 커지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번 CPI가 왜 이렇게 높게 나왔나 봤더니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식료품하고 에너지 비중이 제일 큰데 이 중에서 에너지 비용은 확 빠졌고요. 뭐 러우 전쟁이고 뭐 이팔 전쟁이고 홍해 후티 반군 해적질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에너지 비용 그냥 다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식료품은 앞에 말씀드린 동부는 한파, 서부는 또 너무 따뜻한 겨울 때문에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다 보니까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전해드렸던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이제 예고편격으로 이제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했는데 진짜 CPI에서 중고차 가격 하락이 3.4% 빠져가지고 개별 항목 중에서 가장 큰 하락이 나왔어요. 반면에 이제 중고차보다 가격이 더 큰 쉘터, 이게 이제 뭐 주택, 월세, 임대료부터 자가 사는 분들은 모기지 비용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건데 이게 최근 6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주 전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게 미국 민주당 그 한때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갔던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5명이 연준에다 공개 서한을 띄웠다고 기자회견 통해서 밝히면서 지금 연준 고금리 때문에 앰뷸런스 꺼져 씨. 미국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 대변인실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서한 잘 받았습니다. 곧 답변 드릴게요 하고 형식적으로 답을 또 했고, 바로 다음날 이제 FMC에서 제롬 파월이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했는데 그냥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씹었잖아요. 아무 언급조차 안 했어. 그때 이미 아무래도 이번 CPI 결과를 좀 미리 알고서 또 오늘 이제 시장 반응이 약간 예지몽격으로 제롬 파월이 사전 경고를 좀 준 게 아니었나 싶어요. 하여간 이번 CPI에 대한 외신 반응으로는 CNBC가 그냥 아주 뼈를 때리는 제목인데, 인플레이션은 어디 안 갔다. 그래서 실망을 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 수석투자 전략가는, 이분은 원래 이제 프루덴셜 파이낸셜에 있던 분인데, 하여간 이번 CPI는 연준 조기 금리 인하를 갈망하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다. 대신에 지금이라도 꿈 깨라. 어차피 별 근거도 없이 연준 금리 인하를 바랬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는 절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그 멋지고 예쁜 이성을 봤을 때 막 hard to get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높은 대상이라는 걸 좀 이번에 깨달아라 라고 후드려 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최근 이 CPI를 보니까 분명히 하락 추세가 맞긴 맞는데, 이제 2021년도에 급격하게 올라갔던 때랑 비교해서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갑자기 하락세가 멈추는 느낌이 좀 있죠. 게다가 이번처럼 이렇게 슬그머니 다시 고개를 들었다가 또 다음 달에는 고개를 뭐 떨궜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하방 경직성이 생겨가지고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 2%까지 가는 길은 점점 더 멀고 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야, 1월 한겨울 소비자 물가 이 정도인데, 이제 행락철 다가오고, 뭐, 미국 말로 드라이빙 시즌 오고, 그 다음에 여름 휴가철 오고 어쩌고 하면 이대로 쭉 가다가 연준 금리나 올해 연말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비관론이 부상하기로 했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끔찍한 소리죠. 최근 S&P 500 지수 5,000포인트, 나스닥 16,00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2,650포인트. 이거 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연준 금리나 기대감 선반영한 수치 맞잖아. 이거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거 다 토해내면 어떻게 되냐고. 올해 장사 이제 끝나는 거야. 하지만 올해는 바이든이 무조건 감옥에 안 가려고 재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열린지가 프로젝트만 믿겠습니다, 성님. 런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개장 전에 제일 걱정이 바로 환율이었는데요. 솔직히 1440원대 위로 갭상승 출발이 나왔는데 거기서 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증시 개장하는 9시에 이제 공무원들도 출근하면서 바로 환시 개입이 들어갔는지 갑자기 쭉 빠지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환시는 뭐 8시부터 돌아가는데 근데 이게 당국의 개입을 저는 의심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번 CPI로 뉴욕 증시 빠진 게 일시적인 거라는 증거라고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는 진짜 증시 부양에 있어서만큼은 찐이야. 완전 진심이야. 근데 그 MB 때도 봤지만 정부가 한번 위로 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만약에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지금 죽어버린 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해서 만약에 위험자산 대탈출, 안전자산 피난처로 대이동 이런 트렌드가 만약에 지금부터 나올 거였다면 환율을 저 정도에서 막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근데 참 오늘 뉴욕 증시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약 한약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그 와중에 오늘 우리 드라마, 영화 이쪽에 외국인들 그 엔터 쪽 투매가 좀 눈에 띄었는데 이거는 오늘 새벽 미국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직원 800명 감원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또 미국 기업들 특성답게 이번 감원 대상자는 화요일에 그냥 이메일로 개별 통보를 해버렸다고 이렇게 내부 소식통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트라우마 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만약에 그 다음에도 이메일에 HR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제목에만 떠도 얼마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겠냐고.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렇게 뭐 해고가 쉽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탄력성이 좋다는 말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솔직히 그대로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미국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엔터 업종이 또 비정규직이 많아요. 사실 방송 드라마 촬영하는 현장 이렇게 여의도나 용산에 많아가지고 가끔 지나가다 이렇게 구경하는데 거기 이제 뭐 조명 스텝 뭐 그다음에 현장 지휘 뭐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50명 중에 한두 명만 빼고는 뭐 작가 뭐 PD 그다음에 외주에서 온 카메라 뭐 아까 말씀드린 조명 하여튼 99%가 비정규직이거든. 근데 파라마운트가 정직원 800명을 잘랐다는 거는 그 외의 인력은 더 많이 날라갔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이 파라마운트의 어떤 그 위상이라고 하면은 뭐 CBS, 미라맥스, MTV 그 뮤직 방송, 그다음에 쇼타임, 파라마운트 픽처스 해간 뭐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리 최대 엔터 그룹인데 최근에 CEO가 말하기를 우리 회사를 리너한 컴퍼니로 만들겠다니까 좀 그 슬림하게 만들고 비용도 감축하겠다고 밝혀가지고 야 요거 자회사 매각 아니면 감원 둘 중 하나 나올 거다 아니면 둘 다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건지 아니면 OTT 시장의 어떤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하여간 분명한 거는 우리 영화업계 지금 충무로는 완전히 초상집이고 한국 그 영화계 완전히 망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도 OTT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데서 제작비 몇백억씩 쏘면서 그걸로 또 갈아탄 연예인들은 여전히 계속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그 인간들이 공정과 상식을 말한다는 건 그야말로 그거는 진짜 발연기다. 아니 그럼 자기들도 어떤 영화에서 주연도 했다가 그 다음 영화에서 조연도 했다가 그래야지. 사실 한국 영화 감독하고 제작사 뻔한데 몇 명 A급 배우들이 아주 그냥 다 아도 쳐가지고 주연 다 해먹잖아. 그러면서 참 이정재, 정우성만 봐도 둘이 정치 성향은 완전히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갈리는 걸로 아는데 작년에 와이더 플래닛인가? 거기 둘이 공동 투자해가지고 대박 내는 거 봐. 둘이 유상증자 나눠가지고 들어갔는데 합쳐서 120억 넘은 게 1000억이 됐어. 그리고 또 둘이 청담동에 건물도 330억인가 주고 공동 매입했지. 집은 또 삼성동 그 라테라스라고 한강뷰에다가 15층에 테라스까지 있는 정말
그 프리티 워먼 영화에 나오는 그 호텔 펜트하우스 같이 그 최고급 빌라 바로 옆동에 둘이 살잖아. 이런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정치 얘기하다 싸우고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과거 지금 이미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대통령 뭐 이름 얘기하면서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참 우습겠어.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자고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모간 스탠리의 그 자동차, 특히 전기차 담당 일진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새로 냈는데 제목에서 그냥 센 언니는 아니고 센 형님으로 나옵니다. 전기차에 대한 심리가 지금도 매우 불안정한데 앞으로 여기서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뭐 테슬라는 물론이고 자기가 커버하는 이제 법인 고객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4가지 미션을 잘 수행하는지를 보자. 그래서 그때 4가지가 지켜지는 걸 확인하면 저가 매수 들어가도 좋다 이건데 4가지 조건 뻔하죠. 비용 지출 줄이고 투자 계획은 좀 미루고 또 효율적으로 비용 쓰고 다음 그러면서도 배당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데가 어딘지 잘 보라고. 근데 이 4가지 미션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기존 완성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그런 그림이 낫지 않겠냐. 근데 사실 우리 현대차 기아는 이미 전기차 뭐 성공적으로 생산, 제조, 판매에 들어갔지만 미국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포드 그 F-150 픽업 트럭 그 라이트닝 이게 전기 모델인데 이것 때문에 진짜 개발비 왕창 쓰고 또 지난 분기에 이것 때문에 손실을 엄청 때려 맞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포드가 그럼 리비안을 인수합병한다? 그래서 서로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한다. 이를테면은 뭐 디자인이나 셰시, 바디 이런 거는 당연히 포드가 정말 그 헨리 포드가 이 포드 창업한 게 1903년인데 지난 120년 동안 업력에서 오는 그 노하우랑 그 또 인력도 얼마나 빵빵하겠어. 대신에 전기차 배터리, 파워트레인 이런 쪽은 리비안이 맞고 그러면 같은 전기 트럭 만드는데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 조나스는 미국 전기차 업계 그리고 완성차 업계가 이렇게 서로 합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자동차 업계 기존 내연기관차 라인업이랑 전기차 생태계가 지금 완전히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그냥 개판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아주 만약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유태인한테 진짜로 완전 찍혀가지고 계속 탄압 당하다가 결국 테슬라 경영권을 뺏기고 그 애플의 그 과거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낭인이 되면서 테슬라가 주인 없는 회사가 된다. 그럼 과연 테슬라가 미국의 GM, 포드 이런 데랑 합병이 될까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봐요. 특히 테슬라는. 그럼 이제 그 대안으로 저는 일본 토요타랑 테슬라가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진짜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이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자체가 일봉이 좀 심한 사람이라고 이미 이건 다 드러났고 자기가 고백했고 그 다음에 초기부터 배터리를 파나소닉이랑 독점 공급 계약도 맺었었잖아요. 근데 토요타가 만약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누가 봐도 뒤처진 건데 전기차 이 시차를 빠르게 극복하려면은 또 그러면서도 약간 케미가 맞는 전기차 제조사 찾으려면 테슬라가 진짜 완벽하게 진짜 안성맞춤이 아닐까. 자, 다음 이제 외국계 리포트 본격적으로 우리 K 증시로 돌아오겠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이번 근원 CPI를 유일하게 맞춘 골드만삭스가 이머징 아시아 증시를 통틀어서 코스피의 상승 매력을 가장 높게 봤다. 그래서 코스피 상단 목표치로 2,850포인트 제시했습니다. 어제 모간 스탠리가 코스피 이제 베이스 케이스 2,700, 베어 케이스 2,100, 그 다음 불 케이스 2,900 이렇게 봤는데 골드만삭스는 그냥 깔끔하게 단일 타겟으로 코스피 2,850 전망한 거니까 확실히 낙관적이죠. 그 다음 참 어제 내일뉴스 라이브에서 맥쿼리 증권이 그 삼성중공업 목표가를 92,000원으로 전해드렸는데 9,200원으로 정정합니다. 참 이게 선입견이 무서운 게 제가 이제 어제 라이브 하다 이렇게 자료를 싹 보고서 설마 삼성자 붙어 있는 회사인데 주가가 10,000원도 안 하겠냐. 그래서 92,000원으로 봤는데 이거 거의 10대 1 액면 병합을 해야 가능할 목표가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삼성중공업 목표가 9,200원의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맞습니다.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정정합니다. 다음 얘기 나온 김에 맥쿼리 증권은 기업은행 목표가 11,000원으로 상향, 대신 투자 의견은 중립. 다음 UBS는 한국항공우주 4분기 실적 훌륭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수주 기대된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68,500원. 다음 크래프톤. 야, 여기도 참 제 주변에 물린 분들 진짜 많은데 오늘 모처럼 급등 한번 나오니까 그걸 또 못 참고 UBS가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 186,000원으로 후드려 팼네요.
다음 강원랜드에 대해서 4분기 실적 부진, 거기다가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강원랜드는 좀 소외될 수 있다. 즉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좀 힘겨워 보인다는 점을 들어서 투자의견 매도에 강원랜드 목표가 11,700원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내일은 벌써 2월의 딱 중간이자 이번 주 후반부로 접어드는 목요일이죠. 내일은 정부 발표 중에 뉴스 플로우에 올라오기 가장 좋은 거는 요거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 기업 설명회 개최. 증시에서는 이제 블루카본 탄소 포집 딱 요 테마죠. 다음 내일 좀 불편한 발표가 하나 대기하고 있는 게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이거는 증시에서 블록체인, 바코드 이쪽 기업들 중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기술 이런 데가 있죠. 다음 이제 내일 정부 부처 중에서 요즘 AI 일상화 이쪽 테마에 완전히 꽂혀버린 과기부가 학술 연구 현장의 AI 일상화 선도위에 공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것도 이제 뉴스에서 다루기 좋은 그런 그림과 컨텐츠가 되겠죠. 다음 내일 목요일 경제지표는 1월 수출입 물가지수. 근데 앞에 미국 CPI 보니까 우리도 1월 기준으로 에너지 비용은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고요. 다음 1월 ICT 수출입 동향. 요거는 그 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하고 같이 내일 발표되는데 저는 반도체, 자동차, 특히 이제 2차 전지랑 소재 이 전기차 쪽에 관심이고 다음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국내 최대 육아용품 전시회 베페, 베이비 페어가 열리는데 참 저는 오늘도 아침부터 정부 저출산 대책 뭐 나오던데 근데 출산 장려하고 육아용품 관련주는 서로 상극 아닌가요?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출산 장려를 하는 거잖아. 그럼 육아용품 수요도 당연히 줄어든 거 아닌가? 하여튼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컴투스가 요리 시뮬레이션 BTS 쿠킹 온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하고 다음 넷마블이 아스달 연대기 쇼케이스를 내일 개최합니다. 그리고 내일 SK증권 스펙 11호 수요 예측. 다음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카카오, 아프리카TV, 아시아나항공, 펄어비스, 파라다이스, 컴투스, 서울반도체, CIS, 동아ST, 한국금융지주까지. 다음 미국은 이제 내일 실적이 처음에 이제 상장 당시에 별걸 다 상장을 한다고 신발짝도 상장하냐고 사람들이 씹었던 크록스. 근데 그 다음에 버켄스탁도 상장하는 거 보고서 그래 크록스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했던 호감도가 올라갔던 여기 4분기 실적 발표. 다음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세계 1위 제조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내일 실적 나오네요. 여기서 요즘 우리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탑을 구가하고 있는 HBM 반도체 그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좀 보겠고 그 다음에 또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코인베이스, 다음 미국판 배달의 민족 도어대쉬 이렇게 내일 실적 발표고요. 그리고 미국 내일 지표는 1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나오는데 뭐 계속 하여튼 CPI 이후에도 또 이번 주 금요일 PPI도 있지만 경제 지표 나올 때마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막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움이 이어지겠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다시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